안녕하세요. 저는 수도권에 살고 있는 50대 후반 여자랍니다. 친구가 알려준 뒤로 매일 이곳에서 사연을 듣고 있는데 정말 재미있는 게 많아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요즘엔 텔레비전보다 이곳 사연 들으며 더 많이 웃고 있네요. 제 나이 또래쯤 되면 다들 가슴 속에 응어리 하나씩은 다 갖고 있잖아요. 저도 참 오랫동안 속 터졌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친구나 언니가 얘기한다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남편과 만난 건 보통 사람들과 비슷했어요. 선자리에서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된 경우였고, 그냥저냥 무난하게 싸우기도 하면서 살아왔죠. 시부모님도 먼 지방의 시골에서 사셨기 때문에 사실상 명절 때나 찾아가서 별로 마주칠 일은 없어서 다행이었네요. 억센 시골 분들이었지만 그리 매정하게 대하시진 않으셔서 시모와 마찰은 별로 없는 편이었어요. 20년 넘는 저의 결혼 생활에서 유일한 걸림돌이자 스트레스 유발인자가 있다면 바로 형님이었죠. 동서, 애가 아직 3살인데 벌써 일을 한단 말이야? 그것도 식당에서 일을 한다고? 너무 힘들겠다. 어디 격리 자리라도 좀 알아보지. 아, 동서는 격리하기엔 학력이 좀 딸리긴 하지. 상구 졸업했댔나? 상구 졸업했는데 왜 격리를 못해요? 형님처럼 대학 나와야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식당에서 일하면 낮에만 잠깐 할 수 있어서 시간이 딱 맞아서 하는 거예요. 월급도 더 많고요. 아유, 그래도 힘들겠다. 난 그런 몸 쓰는 일은 한 번도 해보질 않아서 식당 서빙하는 사람들만 봐도 너무 불쌍하던데 말이야. 다 돈 받고 일하는 건데 뭐가 불쌍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형님이 더 이상하네요. 그래도 3살이면 엄마가 옆에서 열심히 놀아주고 가르쳐줘야 애 머리가 좋아지고 잘 자라지. 준우가 너무 딱하네. 서방님이 벌이가 좀 시원찮지? 월급이야 항상 똑같죠. 그게 아니라 이제 준우도 꽤 자랐으니까 잠깐 일하면 저도 바람 쐬고 활기차고 오히려 좋아요. 집에만 있으면 너무 답답하고요. 그래 뭐 밖에서 일하는 여자들 다 그렇게 말은 하더라. 그래도 전업주부보단 불행한 건 사실 아니야? 돈만 많으면 누가 힘들게 나가서 일하려고 그러겠어. 각자 생각하는 게 다른 거죠. 형님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면 살기 피곤하지 않아요? 형님이랑 말을 하면 항상 이딴 식이었어요. 계속 말꼬리를 잡고 늘어져서 제가 아무리 맞는 말을 해봤자 설명하는 제 입만 아플 뿐이었죠. 우연의 장난처럼 형님이 저보다 1년 일찍 결혼했고 아들도 1년 일찍 낳아서 얼마나 아는 척을 하는지 뭐든 지가 선배라는 식으로 말을 해대니 진짜 너무 스트레스였어요. 심지어 우리 둘은 동갑이었는데 말이죠. 거기다 차로 1시간 정도의 거리의 근처에 살았기 때문에 시댁보다 더 자주 마주칠 수밖에 없었죠. 더군다나 형님은 대학 나와서 애 낳기 전까지 회사 인사팀에서 일했어서 얼마나 자랑을 했는지 몰라요. 저는 사실 결혼 전까진 공장에서 일하다가 결혼하고는 주로 식당에서 일을 했거든요. 우리 남편이 이번에 과장으로 승진을 했지 뭐야. 그래서 한턱 쏘려고 불렀어. 우리 자주 좀 만나자. 식당 서빙하느라 바쁜 건 알지만 가족끼리 얼굴 잊어버리겠다. 네, 뭐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승진하셔서 좋으시겠네요. 오늘은 형님 믿고 그럼 소갈비로 많이 먹어도 되겠네요. 아, 근데 여긴 돼지갈비가 더 맛있어. 둘 다 먹어봐. 아마 돼지갈비만 더 먹을걸? 내가 다 먹어봐서 알아. 우리 준우도 오랜만에 보네. 준우도 많이 먹어? 이제 8살인데 고기 많이 먹여줘야 키가 쑥쑥 크는데. 집에서 고기는 자주 먹니? 제가 갈빗집에서 일하는데 당연히 자주 먹죠. 아마 상명이보다 많이 먹을걸요? 아무튼 일단 소갈비 5인분 시킬게요. 아, 갈빗집에서 일해? 그럼 좀 다른 데로 갈 걸 그랬네. 고기 냄새만 맡아도 물리겠다. 그나저나 우리 상명이 이번에 학교에서 수학 100점 맞았잖아.
역시 학원을 좀 다니니까 성적이 쑥 오르네. 준우는 어디 학원 다녀? 아직 어린데 뛰어노는 게 최고죠. 아직 학원은 안 보내요. 영어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서 영어 학원은 더 이따가 보내주려고요. 돈 없어서 못 보내는 건 아니고? 농담이야. 우리 상명이는 수학이랑 영어랑 수영학원이랑 태권도까지 다녀. 우리 동네 애들은 이 정도는 기본으로 하더라고. 아무래도 동네 차이도 좀 있지? 그쪽 동네는 괜찮은 학원도 별로 없지 않아? 동네가 뭐 얼마나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거기가 무슨 강남 8학군도 아닌데 다 똑같죠. 전 그렇게 학원 많이 보내고 싶지 않아요. 소신껏 하는 거죠. 상명이는 그거 다 다니느라 힘들겠네요. 이게 다 투자하는 거야. 나중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업 가지면 다 보상받는 거지. 그렇게 무리해서라도 교육을 시키는 거야. 동서도 내 말 들어야 나중에 후회 안 할걸? 인생 선배로서 말해주는 거야. 형님 가족만 만나고 오면 맨날 자랑질에 훈계질에 진절머리가 나서 연락도 많이 피했었죠. 그래도 명절 땐 시댁에 가서 이틀은 지내야 하잖아요. 아이들이 자랄수록 형님의 훈계질도 점점 심해지고 시부모님도 은근히 아이 둘을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우리 장손 상명이 잘도 먹네. 이거 전복도 더 먹어라. 이번에 전교에서 몇 등을 했다고? 5등이요, 어머니. 반에서도 아니고 무려 전교에서. 우리 상명이 1등하는 날까지 잘할 수 있지? 상명이 친구 엄마들이 공부 비결이 뭐냐고 맨날 물어봐서 진짜 귀찮아 죽겠다니까요. 아이고, 대단하네, 우리 상명이. 준우는 반에서 몇 등 한다고? 벌써 중학생인데 공부 좀 시켜야지. 너 밖에서 힘들게 일하는 건 안다만 자식 농사가 제일 중요한 거야. 애한테 너무 소홀한 거 아니냐? 세상에 뭐 공부가 전부인가요? 하고 싶은 거 하면 되죠. 우리 준우가 공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 할 만큼 해요. 걱정은 마세요. 그래도 반에서 10등 아래로 내려가면 좋은 대학 가는 건 텄다고 봐야 돼. 어떡하니, 준우? 지금부터 열심히 해봐. 상명이 형처럼 전교에서 놀아야지. 할아버지 할머니 뵙기에 부끄럽지도 않아? 형수, 말을 좀 심하게 하시네요. 우리 애도 공부 열심히 하고 놀기도 잘 놀고 잘 살고 있어요. 무슨 누가 들으면 엄청 문제 있는 걸로 알겠네. 그만합시다. 평소엔 그냥 들어도 아무 말 없던 남편이 한 소리를 하니까 형님이 입술을 셀쭉하더니 입을 다물더라고요. 여지껏 형님이 열받는 소리 하면 남편한테 속상하다고 다 말하곤 했는데 듣는 채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 아들 욕하는 건 또 듣기 싫었나 보더라고요. 차라리 형님이 더 되바라지게 행동했으면 확 뒤집어 엎기라도 할 텐데 좋은 말 해주는 척하면서 슬슬 신경을 긁으니까 여지껏 그냥 참고 참으며 넘길 수밖에 없었죠. 근데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 입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점점 도를 지나치기 시작하더라고요. 시조카가 고3 수험 생활을 한창 하던 추석날에 드디어 일이 벌어졌죠. 명절 전날인데 말도 없이 저녁이 다 돼서야 아주버님 가족이 시댁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하루 종일 시모와 전 부치고 송편 만들고 온갖 잡일 다 하고 진짜 사람 몰골이 아니었는데요. 형님은 아주 피부가 뽀얘서 옷도 번지르르하게 차려입고 왔더군요. 형님, 늦으면 연락이라도 줘야죠. 저랑 어머니랑 음식 준비 다 했잖아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어머니, 얘가 수험생이라 공부해야 된다고 여기 안 온다는 거 할아버지 할머니 뵈야 된다고 억지로 끌고 오느라 늦었네요. 이해하시죠? 너무 얄밉게도 저는 쳐다보지도 않고 시모한테 알랑방귀 뀌면서 말하는 거 있죠? 아유, 그럼 이해하지. 우리 장손이 중요한 시험이 코앞인데 이렇게 할머니 보러 와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맙니. 얼른 들어와서 밥 먹자. 우리 장손 좋아하는 거 잔뜩 해놨다. 시조카 얼굴을 보니까 아주 뭐가 그렇게 불만인지 똥 씹은 얼굴로 슬리퍼를 질질 끌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걔 하나 때문에 순식간에 분위기가 확 가라앉았어요. 제 아들도 오랜만에 보는 사촌형 눈치를 계속 보느라
텔레비전도 못 보고 있더라고요. 무슨 수능 보는 거 하나 가지고 상전 모시듯이 하고 있는 걸 보니 어이가 없고 한심하더라고요. 저 혼자 몸 날려가며 상 차리고 가족들이 다 둘러앉았죠. 갑자기 시조카가 잡았던 숟가락을 탁 소리나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아, 뭐야. 내일도 공부해야 되는데 다 기름기 있는 거잖아. 속 더부룩해서 어떡하라고. 아이씨. 어머, 우리 아들. 그럼 엄마가 지금 죽이라도 만들까? 오늘은 일단 가볍게 먹고 집으로 얼른 가서 쉬자. 아이씨, 지금 여기 오느라 낭비한 시간이 몇 시간이야. 진짜 짜증나. 내가 오기 싫다고 했잖아.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데 고작 밥 먹으려고 온 거야? 짜증나. 아무리 수험생이라고 해도 할아버지 할머니 계신데 그렇게 버릇없이 행동하면 되겠니? 명절이라고 우리 오기만 기다리셨는데 너 때문에 불편해서 식사도 못 하시겠다. 아니, 동서. 지금 가뜩이나 예민한 애한테 뭐라는 거야? 동서 때문에 얘 기분 망쳐서 하루 공부 망치면 그것 때문에 얘 입시에 문제 생기면 동서가 책임질 거야? 참나, 하루 공부 안 해서 망칠 입시라면 실력이 안 돼서 그러는 거겠죠. 실력 없는 목수가 장비 탓한다고 지금 미리 시험 망칠 이유 생각해 놓는 거예요? 뭐? 입시를 망쳐? 이 옆에 내가 진짜 보자 하니까 누구 앞길에 죄를 뿌리려고 그딴 소리를 해? 네 아들은 공부를 못해서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모양인데 내년에 너는 어떻게 행동하나 내가 두고 볼 거야. 남들 다 보는 수능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우리 엄마한테 왜 소리 질러요? 우리 엄마랑 동갑이면서 왜 이렇게 막대해요? 진짜 보자 하니까 못 참겠네. 이 자식이 감히 누구한테 소리를 질러? 너는 대가리도 안 돌아가서 공부도 못하는 게 어른한테 대드는 거 보니까 아주 글러먹었네. 당장 우리 엄마한테 사과해. 작은 엄마 때문에 나 수능 망치면 작은 엄마가 내 인생 책임질 거야? 그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 수능 망칠까 봐 벌써 밑밥 가냐? 우리 엄마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이게 진짜 미쳤나? 돌대가리 자식이 누구한테 기어올라? 네가 아무리 공부해도 나처럼 전교에서 놀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시조카가 우리 아들 머리를 팍 치는 게 아니겠어요? 그걸 보니까 눈이 확 돌아가더라고요. 제가 시조카를 식탁 쪽으로 팍 밀쳐버렸어요. 음식들이 다 바닥으로 쏟아졌고 시조카 옷에도 음식이 잔뜩 묻었죠. 네가 뭔데 우리 아들을 때려? 나도 안 때리고 키운 귀한 내 자식을. 네가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공부 좀 하면 다야? 그 전에 싸가지 좀 키워라. 야, 네가 뭔데 우리 아들을 밀어? 너 같은 거 수준 안 맞아서 말 섞기도 싫은데 그래도 가족이라고 사람 취급해줬더니 감히 누구한테 손대? 아이고, 네가 뭐 얼마나 잘났다고. 우리보다 그렇게 형편이 나은 것도 아니면서 잘난 척만 더럽게 하면 다야? 네가 그렇게 자랑하는 아파트도 어차피 전세잖아. 그냥 모르는 척 해주니까 진짜 누굴 바보로 하나. 네 자랑질에 진짜 이가 바득바득 깔려. 저는 분이 안 풀려 식탁에 있던 송편을 한 움큼 집어서 마구잡이로 던져버렸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났는데 형님 머리가 기름하고 꿀에 엉망이 된 걸 보니 통쾌하더라고요. 아버님 어머님도 너무하세요. 여지껏 우리 준우한테 따뜻한 칭찬 한마디 해준 적이나 있어요? 맨날 비교나 해대고 애 기나 죽이고. 저도 더 이상은 못 참아요. 형님이나 어머니나 사과 제대로 할 때까진 이 집 구석에 발 한 짝 안 들여놓을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아니 내가 뭘 했다고 불똥이 나한테 튀냐? 아무리 그래도 중요한 시험 앞둔 애한테 뭐 하는 짓이냐? 당장 잘못했다고 사과하지 못해? 버릇없게 굴어서 사과해야 될 게 누군데 그래요? 어머니도 반성 좀 하세요. 당신 잘 들어. 멋대로 나 시댁에 끌고 오면 바로 이혼이야. 가자 준우야. 저는 아들을 데리고 한밤중에 시댁을 나와버렸죠. 남편도 우물쭈물대다가 결국은 따라 나오더라고요. 전 그렇게 시모와 형님의 연락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무시했어요. 이젠 시댁과 형님과 연을 끊어버리리라 다짐했답니다. 그렇게 구정이 다가왔고 시모와 형님이 전화를 해대더군요. 당연히 시댁에 가지 않았고 우리끼리 오랜만에 여행을 가니까 세상 편하고 행복하더라고요. 그렇게 봄이 됐고 우리 아들도 수험생 생활을 시작했죠. 어느 날 남편이 은근히 말을 꺼내더라고요. 어제 형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상명이가 고려대에 합격했다네. 공부를 잘하긴 정말 잘한 모양이야. 우리 집에 그런 인물이 나왔네. 그래?
그래서 어쩌라고. 그 얘기를 왜 나한테 전해? 이제 우리 준우도 수능 봐야 되는데 상명이한테 과외라도 해달라면 어때? 아니면 좀 시험 잘 치는 비결이라도 물어보던가 말이야. 아이고, 그 싸가지 없는 놈이 잘도 해주겠다. 괜히 그쪽에 아쉬운 소리 꺼내기만 해봐. 가만히 안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영 끊자고 했더니 당신 나 몰래 연락하고 있었어? 아니야. 나도 연락 안 했는데 어제 처음 전화 받은 거야. 어머니가 시골집에서 마을 사람들 불러다 잔치 한다고. 우리도 와서 화해도 하고 얼굴 보고 지내자고 그러더라고. 왜? 형이 그러니까 뭐 애틋하기라도 한가 보지? 가면 또 얼마나 그 자랑을 듣고 무시를 당하려고 거기를 가. 형님이 사과할 때까진 난 절대 그 집 구석 인간들 안 볼 거니까 당신도 절대 가지 마. 어디 가기만 해봐. 무슨 사법고시 합격한 것도 아닌데 마을 잔치까지 하는지 어이가 없더라고요. 결국 길을 쓰고 안 갔고 그렇게 다시 2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죠. 우리 아들은 그냥 수도권에 있는 4년제 대학에 입학했어요. 아무래도 서울의 탑대학에 다니는 형님 아들과는 비교가 되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속이 좀 상하긴 했죠. 왜 우리 아들은 이렇게 공부머리가 없나? 진짜 어릴 때부터 학원을 보냈어야 됐나? 혼자 후회도 해보고 말이죠. 그렇게 남편이나 저나 아들 등록금 벌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하며 바쁘게 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시모한테 연속으로 전화가 오길래 궁금해서 못 이긴 척 받아봤죠. 너랑 내가 맺은 세월이 몇 년인데 이렇게 발길을 딱 끊고 살 수가 있니? 내가 말은 안 해도 너를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모른다. 무슨 일로 전화하신 건데요? 어머니한테는 아주버님 가족이 우선이지 아범이나 준우한테도 다정하게 대한 적이나 있나요? 나도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동안 너한테 연락 안 하고 네가 먼저 하기를 기다린 거 아니냐. 벌써 이게 몇 년째냐? 우리가 살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이렇게 매정하게 발길을 다 끊냐. 다음 주에 네 시아버지 생신인 거 알지? 그날 와라. 내가 너 좋아하는 전복구이도 특별히 해놓을 테니 와. 응? 와서 상명애미랑도 잘 풀어보고. 한 가족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거니? 원래 시모 말투와는 다르게 엄청 사근사근 말을 하면서 저한테 미안하다는 말까지 하니 좀 달라진 것 같은 기분이 들더군요. 그래서 남편과 얘기해보니 남편도 은근히 지네 집에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아주 큰 마음 먹고 시부의 생일날 시댁에 갔죠. 들어가 보니 형님이 아주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저를 째려보고 있어서 기분이 팍 상했죠. 아이고, 이게 얼마만이야? 나한테 그렇게 해놓고 시댁에 발 딱 끊으면 다야? 어머님이 하도 부탁하셔서 내가 그냥 다 품고 가는 거야. 앞으로 잘해. 누가 들으면 내가 잘못한 줄 알겠네요. 명절 분위기 개판친 게 누군데? 야, 또 왜들 그러냐. 아버지 생신이라 모인 자리에 또 싸움 만들지 말고 얼른 밥 먹게 앉아라. 우리 준우 할머니 보고 싶지도 않았누? 이제 대학생이 되더니 아주 얼굴이 훤하고 잘생겨졌네. 지금 대학 갔다고 외모 꾸미는 게 전부가 아니지. 뭐? 무슨 대학 갔다고 했지? 아휴, 그런 이름도 없는 대학 나와서 어디 취직이나 하겠니? 내가 다 답답하다. 동서는 걱정이 많겠다. 요즘은 우리 상명이처럼 초일류 대학을 다녀도 취업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 맞아. 아무래도 대학 분위기부터 다르긴 해. 나랑 동기들은 지금부터 취업 스터디하면서 준비 빡세게 하는데 너는 맨날 술 퍼마시고 놀기나 하지? 이래서 대학 분위기가 중요한 건데 어쩌겠냐. 그래도 열심히 스펙 쌓아봐. 아니면 다 때려치우고 공무원 준비나 빡세게 해. 어차피 취직 못할 거 그게 나아. 내 걱정하는 척 비꼬지 말고 형이나 잘해. 어차피 1살 차이밖에 안 나면서 무슨 대단한 인생 선배인 척하네. 얘는 지 엄마를 쏙 빼다 박아가지고 형님이 진심으로 충고해주는데 비꼬기나 하니? 나중에 형 말 안 들었다고 후회나 하지 마라. 사회에 나가서 진짜 뜨거운 맛을 봐야 그때 정신 차리지. 또 달라졌을까 하고 아본 내가 모질이지. 됐어요, 됐어. 또 잘난 척하면서 되지도 않은 충고할 거면 우리는 갈 테니까요. 야, 다들 이제 그만 말하고 얼른 앉아 먹어라. 아버지 기다리시는데 또 뭐 하는 짓이냐?
시부가 멀찍이 앉아서 기운 없이 지켜보고 있는 모습을 보니 차마 또 그냥 나가버릴 수는 없어서 일단 앉아서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죠. 형님이 또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계속 해댔지만 대꾸 안 하고 식사 끝나자마자 시모한테 용돈 봉투 덥석 쥐어주고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우리 식구가 나오는데 우리를 한심하게 쳐다보는 형님과 그 아들놈의 눈빛을 아주 지금까지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가족, 우리끼리만 살면 화목하고 평범하게 잘 살아갑니다. 근데 시댁만 가고 아주버님 가족만 만나면 우리가 무슨 엄청 잘 못 살고 불쌍한 사람들이 된 것만 같았어요. 20년 넘게 이런 대우를 받고 이젠 어린 조카놈한테도 그런 눈빛을 받으니 속에서 천불이 나더라고요. 한편으론 앞으로 아들이 회사 가고 결혼하고 손주를 낳아도 끊임없이 형님 아들과 차별을 받을 생각을 하니 너무나 아들한테 미안하고 속이 답답했죠. 그래서 역시나 이번을 마지막으로 그냥 연을 끊어야겠다고 다짐했답니다. 그렇다고 남편과 사이가 안 좋아 이혼을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가족만 바라보고 우리끼리만 살자고 마음을 먹었죠. 또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흘렀고 우리 아들도 군대 다녀오고 대학도 졸업했어요. 졸업하고 1년 정도를 하는 일 없이 지내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취직하기가 힘드니까 저도 마음을 많이 내려놓고 있었지만 참 그 시간이 피가 마르더군요. 너 요즘 어디 취직 자리는 좀 알아보고 있는 거야? 이력서도 좀 많이 내봐. 또 양복도 없잖아. 면접 보려면 하나 사야 되지 않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좀 기다려줘요. 아유, 벌써 1년이나 지났는데 맨날 집에서 뭘 하는 건지. 새벽까지 방에서 나오지도 않으니 엄마 아빠가 속이 탄다 타. 아니면 아빠가 어디 취직 자리 좀 부탁해 볼까? 하긴 요즘 얼마나 취직이 힘들면 상명이도 아직도 못했다고 하더라고. 근데 얘는 오죽하겠어. 아니 그놈 얘긴 또 왜 해? 그리고 걔가 못한다고 우리 준우가 당연히 못할 거라는 거야 뭐야? 당신도 이제 보니 항상 걔가 우리 준우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잖아. 아빠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이야 오죽해? 아니 그게 아니라. 아이 말이 또 왜 그렇게 되나. 그 자식도 아직 취직 못하고 빌빌대고 있다니까 고소해서 그런 거지. 아님 너 공무원 시험이라도 한번 준비해봐. 공무원 돼서 상명형 코 좀 납작하게 만들어봐. 공무원 해봤자 월급이 얼마나 짠데 코 납작하게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다 알아서 할 거고 조만간 말해줄 테니까 좀 기다려봐요. 아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 좀 해보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아들은 자리를 피하거나 말을 안 하더라고요. 이제 정년이 다 된 남편도 언제 회사를 관둘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저도 10년 넘게 식당 일을 해서 몸 여기저기가 다 아픈 상황에 이 일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 그저 모든 상황이 답답하고 우울했어요. 아들이라도 취직을 해야 그나마 숨통이 트일 것 같은데 2년 가까이 방 안에서 뭘 하는지 매일 컴퓨터만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또 웃긴 건 아르바이트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용돈 달라는 소리는 일치 안 하더라고요. 저는 제 아들을 좀 더 믿고 기다려보자는 마음으로 그냥 따뜻한 밥 차려주며 말없이 응원해줄 뿐이었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우리 옆으로 쓱 다가와 앉더라고요. 이제 다음 주면 구정인데 오랜만에 할아버지 댁에 가요. 갑자기 뭔 소리야. 니네 큰엄마 때문에 엄마는 이제 인연 끊었다고 했잖아. 가뜩이나 집안 사정도 안 좋은데 가서 또 뭔 소리를 들으려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본지 오래됐고 앞으로도 계속 왕래하면서 살아요. 제가 앞으로 다 잘할 테니까요. 이거 한번 보세요. 아들이 내민 건 몇 개의 통장이었어요. 저는 의아해서 통장을 들여다봤죠. 이게 뭐야? 이게 얼마야? 이거 무슨 오류가 난 거야? 아니면 장난인가? 5억? 네가 통장에 5억이 있다는 거야? 이거 무슨 보이스피싱이나 통장 사기 같은 거 연루된 거 아니야? 야, 이준우, 너 똑바로 말해봐. 이거 뭐야? 뭔지 알아야 경찰서에 가든 뭐를 할 거 아니야? 제가 3년 동안 그동안 모은 거예요. 당분간은 앞으로 계속 더 벌 수 있고요. 이거 봐요. 한 달에 거의 5, 6천씩 찍히거든요.
딱히 뭐 재테크한 것도 아닌데 그냥 이렇게 쌓이더라고요. 아니, 네가 뭘 하는데 한 달에 5천을 번다는 거야? 그게 말이 되니? 네가 도대체 어디서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아빠 엄마가 안 믿으실까 봐 제가 그동안 말을 안 한 거예요. 좀 더 확실해지면 말하려고요. 이거 보세요. 이거 유튜브는 다 아시죠? 이게 제가 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에요. 어? 이 채널 나도 가끔 보는 건데? 이거 구독자 150만 명? 이게 네가 하는 거란 말이야? 진짜야? 아, 이게 뭔데? 당신만 알지 말고 나도 좀 속 시원하게 말해줘 봐봐. 유튜브에 자기가 이렇게 원하는 분야로 채널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텔레비전 채널 같은 거죠. 전 과학이랑 우주 분야로 3년 전부터 시작했어요. 한 2년 전부터 수익이 좀 나기 시작해서 이젠 좀 자리 잡았어요. 구독자도 많이 늘었고요. 그래서 한 달에 돈도 꽤 많이 벌게 됐어요. 이야, 이게 진짜 네가 하는 거란 말이지? 우리 아들이 이런 재능이 있었구나. 어릴 때부터 맨날 우주 얘기만 하고 살고 별 본다고 망원경 사달라고 몇 날 며칠을 떼쓰고 울고 했는데 아빠가 이제야 생각이 나네. 세상에, 아니 이거를 해서 돈을 그렇게 많이 번다는 거야? 아니 어떻게 그렇게 돼? 사기 아니야? 엄마는 아직도 잘 모르겠네. 요편네야, 세상이 달라졌어. 요즘 초등학생들 꿈이 다 유튜버라잖아. 아빠 회사 사람들한테 자랑해도 되냐? 아니다. 그럼 또 한턱수라고 난리친다. 얌마, 너 그동안 이렇게 돈도 많이 벌었으니까 아빠 100만 원만 줘봐. 100만 원이 뭐예요, 아빠? 이 통장 아빠랑 엄마 거예요. 전 이번 달부터 다시 모아도 충분히 금방 모을 수 있어요. 그동안 백수 아들이 답답하셨을 텐데 참고 지켜봐줘서 고마워요, 엄마. 뭐? 5억을 우리한테 준다고? 안 돼, 안 돼. 난 필요 없어. 난 네가 이렇게 잘 된 거 알게 된 것만 해도 좋아. 너 가져다가 쓰고 결혼 자금으로 써야지. 우리는 그렇게 셋이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었죠. 어린아이처럼 우는 아들을 보니 이 녀석도 그동안 많이 힘들었구나 하는 생각에 너무나 마음이 쓰리더라고요. 아들의 바램대로 우리는 설날에 시댁으로 위풍당당하게 찾아갔어요. 아들이 우리한테 숨겨왔던 지차를 집 앞에 딱 세워놨는데 남편이 엄청 비싼 외제차라며 반색을 하더라고요. 저야 뭐 차는 잘 모르지만 타보니까 진짜 좋긴 하더라고요. 시댁 앞마당에 아들의 외제차를 딱 세우고 들어섰죠. 아들이 아주 작정을 했는지 트렁크에서 백화점에서 산 갈비 세트에 과일 세트까지 한 짐을 준비했더라고요. 남편이 아주 깔깔 웃어대며 갈비 세트를 받아들고 들어갔어요. 아버지, 어머니, 이 불효남 차남 들어갑니다. 어머? 아니 이젠 인연 끊고 안 온다더니 웬일로 기어 들어왔대? 뭐 어디 대출이라도 받아달라고 온 건 아니죠, 서방님? 남편은 쏘아대는 형님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시부모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동안 저 때문에 내색은 못했지만 자기 부모님이니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걸 보니 나 때문에 또 부모 자식 간에 못 만나게 했나 싶어 가슴이 찌르르 하더군요. 거실에서 아주버님과 조카놈이 나란히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우리를 봐도 인사 하나 안 하더라고요. 조카놈도 거의 3년째 취직 못하고 백수로 지낸다더니 안색이 진짜 안 좋았어요. 예전에 봤던 그 자신만만하고 총명한 눈빛도 사라졌더라고요. 형, 오랜만이다. 그동안 잘 지냈어? 아, 아버지한테 들었는데 아직 취준생이라며? 3년 동안 서류 광탈이면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지금이라도 공무원 시험 봐. 형은 어릴 때부터 머리는 좋았으니까 주입식 시험이 딱이야. 뭐? 이 자식이 미쳤나? 왜 보자마자 10이야? 그럼 너도 백수 아니야? 하긴 고려대 나온 나도 취직이 안 되는데 너야 뻔하지. 요즘 누가 회사에 목매? 시대가 변했는데 이젠 회사를 차려야지. 난 1년 전부터 사업자 내서 회사 운영 중이야. 지까짓게 회사를 차렸다고? 무슨 회사? 어디 인터넷에서 물건이라도 파냐? 그런 것도 회사라고 치나?
아주버님과 형님도 우리 아들을 아주 안이 꼽게 바라보며 비웃고 있더라고요. 참 사람 마음이 신기한 게 예전에 저라면 그런 형님의 모습에 바로 속이 부글부글 끓으면서 화가 났을 텐데 이번엔 아무렇지도 않고 웃기더라고요. 심지어 마음속이 평화롭기까지 했죠. 아이고, 이런 비싼 갈비랑 과일 세트 사오면 형편이 나아 보일 것 같아? 동서,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 거의 동서 한 달 월급 가격이잖아. 아무리 우리한테 잘나 보이고 싶어도 좀 적당히 하지 그랬어. 동서 가족 한 달 내내 손가락 밟고 생각하니 내가 가슴이 아파서 그래. 천만에요. 우리 집 걱정은 하지 말고요. 그거 우리 아들 트렁크에 더 있으니까 갈 때 한 세트씩 가져가세요. 우리 속 깊은 아들이 형님 드린다고 더 샀대요. 그게 네 차라고? 아, 딱 보니까 너 요즘 카푸어 그거 아니야? 대출 엄청 받아서 중고차 산 거지? 네 주제에 어떻게 저 비싼 걸 보냐? 아유, 야, 안 되겠네. 오랜만에 보니까 완전 허세에 찌들었네. 너 그렇게 살면 인생 망해. 앞으로 내 인생 그만 걱정하고 형이나 잘 사는 게 어때? 아, 형, 이 유튜브 채널 알아? 어, 나 이거 구독하는데? 이거 엄청 유명한 과학 유튜버잖아. 근데 이건 왜 보여주는데? 이게 내 채널이거든. 나 혼자 하기엔 너무 힘들어서 회사 차려서 스튜디오를 운영해. 직원이 5명이고. 아, 형 무슨 과 나왔지? 잡일 맡아줄 직원 1명 필요하긴 한데 해볼래? 대신 면접은 봐야 돼. 사촌이라고 특혜는 따로 없는데. 월급은 내가 빵빵하게 줄게. 한 달에 500 어때? 뭐? 이게 네 거라고? 말도 안 돼. 이게 아주 확인 안 된다고 대놓고 사기를 치네? 네 거라는 증거 있어? 아들은 픽 웃더니 핸드폰 이것저것 누르면서 뭘 보여주더라고요. 그걸 본 조카놈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말이죠. 진짜 로그인이 되네? 구독자 150만 명? 아니,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난리야? 요즘 뭐 개나 소나 다 유튜브 한다고 난리던데 뭐 어떻다고? 내 친구도 무슨 건강 유튜브 하고 그래. 한 달에 50만 원씩이나 나온대. 그리고 젊은 애들 요즘 무슨 아주 다 양아치처럼 이상한 짓 하면서 돈 벌던데. 아, 너도 그런 거에서 돈 1,000원씩 받고 그런 거 하는 거야? 너한테 딱이다, 딱이야. 우리 아들이 하는 거 보니까 엄청 전문적이던데요? 우주랑 과학 얘기라 난 뭐 알아듣지도 못하겠던데. 무슨 양아치 짓이래? 형님 아들이 그런 것만 보는 거 아니고요? 아니, 뭐야? 동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래서 꼴랑 그거에서 뭐 얼마나 버는데 갈비 세트까지 사오고 난리를 쳐? 100만 원은 버냐? 한 달에 5천을 번다네요, 우리 아들이. 세상에 2년 만에 5억을 모았다면서 나한테 통장을 주더라고요. 우리 아들 차 봤죠? 그것도 현금으로 일시불로 샀다던데.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지 혼자 쌩쌩 몰고 다녔대요. 아주 괘씸하게. 뭐? 5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무슨 유튜브로 5천을 벌어? 거짓말도 적당히 쳐야지 진짜. 얘 상명아, 네 동생 뭘 하길래 그런다는 거야? 네가 형으로서 정신 차리게 혼 좀 내. 아씨, 좀 조용히 해. 쪽팔리게. 요즘은 유튜브 잘 되면 그렇게 벌 수도 있어. 근데 이게 진짜 네 거라고? 믿어지지가 않네 진짜. 뭐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그게 뭐 얼마나 가겠어? 천년만년 가는 것도 아니고 의사나 변호사 같은 직업도 아니고 길면 몇 년 정도나 더 하겠지. 그런 게 안정된 직장이랑 비교가 되니? 네가 진짜 지금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지금 잠깐 반짝 버는 걸로 그렇게 잘난 척하면 안 돼. 사람이 매사에 겸손해야지. 그러다 한 방에 훅 간다? 어릴 때부터 큰엄마가 제 걱정을 많이 해줘서 그런지 제가 항상 제 앞날 계획을 잘 세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노후까지 다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젠 큰엄마 노후 걱정만 하세요. 아무래도 직장보단 부동산이 최고잖아요? 제가 이번에 수도권에 꼬마 빌딩도 하나 매입했거든요. 이거 보실래요? 아들이 형님한테 빌딩 사진이랑 등기부 등본까지 눈앞에 내밀어서 열심히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이 녀석 참 그동안 쌓인 게 많았구나 싶어 안쓰럽기도 했고
아주 철저하게 다 준비해온 모습에 웃음도 났답니다. 제가 주변에 좋은 분들을 많이 알게 돼서 이 빌딩도 그 방송 나온 부동산 전문가 알죠? 그분이 소개해 준 거예요. 이거 월세만 받아도 한 달에 2천 정도는 나와서 앞으로 유튜브를 못하게 돼도 크게 걱정은 안 할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이게 다 큰엄마 덕분이네요. 그동안 얼마나 제 걱정을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잘 됐나 봐요. 진짜 고마워요, 큰엄마. 앞으로는 상명이 형 걱정을 더 하셔야겠네요. 형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취직을 못해서 큰일이네요, 진짜. 그때 방에서 남편과 시부모가 한참 수다를 떨고 거실로 나왔죠. 아니 세상에 우리 준우가 그렇게 성공을 했다는 게 진짜요? 어릴 때부터 괴짜 같아서 걱정을 했더만 아주 대단하네. 세상에 이거 봐라. 우리 준우가 줬다면서 우리한테 300만 원씩 현금을 줬다. 이거 진짜 써도 되는 거야? 이렇게 큰 돈은 처음 받아본다. 아, 당연하죠. 우리 준우가 주는 거니까 마음 편하게 받으셔. 얘가 한 달에 얼마를 버는데 이 정도는 전혀 부담 안 돼. 내가 아주 요즘 얘한테 용돈 버는 재미로 산다니까. 나 이제 다음 달에 일도 그만두잖아. 저 녀석이 그동안 고생했으니 때려치고 청 할 거 없으면 지가 산 건물 관리인이나 하라나? 그 모습을 보던 아주버님의 얼굴이 아주 시뻘개지더니 입술을 앙다물고 텔레비전만 쏘아보더라고요. 아직 백수인 조카와 지금까지 일 한 번 안 해본 전업주부인 형님 때문에 아주버님은 힘에 부쳐도 계속 일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남편이 부럽겠어요. 조카놈은 눈에 초점까지 풀려서 힘없이 앉아있더라고요. 그동안 형님이 우리 일 잘 되라고 쓴소리해주고 한 게 이제와 생각하니 다 약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내가 형님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죠. 우리 이제라도 화해하고 잘 지내봐요. 나도 이제 식당 일 안 하고 집에만 있으니 너무 심심하네요. 안 그래도 우리 동갑인데 이제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친구처럼 잘 지내요. 아, 형님은 일도 안 하니까 시간 되겠네. 야, 준우야, 엄마 크루즈 여행 보내준다는 거 이참에 큰엄마랑 둘이 가는 걸로 끊어줄래? 크루즈 여행? 아, 아니야. 난 물을 무서워해서 배 못 타. 됐네, 됐어. 형님이 얼마나 넋이 나갔는지 명절인데 음식할 생각도 안 하고 멍하게 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제 저녁 다 됐는데 우리가 와서 명절 음식을 하나도 못했네요. 그러지 말고 우리 나가서 외식해요. 아버님, 어머님도 맨날 먹는 명절 음식 대신 오늘 비싼 거 한번 드셔보세요. 우리 준우가 다 사드린대요. 형님도 요리하느라 힘든데 나가서 먹는 게 낫죠? 자, 가요. 아니야. 우리는 급한 일이 생겨서 지금 올라가 봐야겠네. 아버님, 어머님 죄송해요.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갈게요. 따로 전화 드릴게요. 여보, 얼른 시동 걸어. 상명아, 빨리 일어나 가게. 아니, 오랜만에 만났는데 같이 드시고 가시지. 그럼 갈비 세트라도 가져가세요. 우린 집에 또 있어요. 준우야, 얼른 차에 실어드려라. 준우가 차에 넣어주는 갈비도 끝까지 거절하고 셋 다 얼굴이 새하얘져가지고 달아나는 꼴이 얼마나 우습던지요. 특히 형님은 눈물까지 그렁그렁해서 지 아들을 째려보던데 여지껏 쌓였던 수십 년 묵은 한이 쏴악 날아가는 기분이었답니다. 우리도 그 길로 시부모 모시고 모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음식 대접 잘하고 집으로 돌아왔고 말이죠. 그 뒤로 우리 가족은 명절뿐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은 시부모님 모시고 맛있는 밥도 대접하고 여행도 가면서 그동안 못 해드렸던 것 다 해드리고 있어요. 우리 아들이 더 하고 싶어하고 챙겨줘서 기특할 뿐이네요. 형님 가족은 구정 이후로 시댁에도 발길을 딱 끊고 감감무소식이랍니다. 저한테 그렇게 전화해 대고 메시지 보내던 형님인데 요즘은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꼭 연락드리고 있답니다. 전화는 안 받아서 메시지로 시부모님 모시고 여행 간 사진이며 비싼 데 가서 밥 먹은 사진도 꼬박꼬박 다 보내고요. 아들이 생일이라고 사준 명품 가방이랑 목걸이 사진도 보내주고 말이죠. 당연히 형님은 답변은 절대 안 하지만 제가 보낸 건 다 봤더라고요. 안 봐도 얼마나 혼자 부들거리고 있을지 눈에 훤하네요.
형님 아들은 아직도 취직 못하고 이제 30이 다 되어 가는데 이제 제가 열심히 걱정을 해줄 차례인 거 맞죠? 우리 아들이 하는 유튜브 채널도 새로운 거 올라올 때마다 매번 보는데요. 이렇게 훌륭한 걸 우리 아들이 하는 거라니까 너무 자랑스럽답니다. 댓글도 다 읽어보는데 구독자들이 칭찬하는 거 보면 제가 다 감사하고 흐뭇하더라고요. 요즘 아들 덕분에 그동안 못 해봤던 운동도 배우고 취미생활도 마음껏 하니까 삶의 질이 달라진 기분입니다. 여행도 자주 다니는데 제가 이렇게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몰랐다니까요. 집안에 걱정이 없으니 남편과 사이도 좋아졌고 여러모로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그동안 힘들었던 인생을 보상받는 기분이 들어서 아들한테 제일 고마워요. 사연 들어주시는 여러분도 하루하루 즐겁게 사셨으면 좋겠네요.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봅니다. 안녕하세요. 이혼하고 사연까지 쓰게 된 30대 여성입니다. 이혼하고 나니 세상이 더 아름다워 보이는 건 저만의 착각이 아니겠죠? 하늘 아래 사람과 사람 사이 인연이 빨간 실로 이루어져 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저는 남편이 제 빨간 실인 줄 알았는데 그랬다면 하늘을 원망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인연이 그 사람이었다면 차라리 가위로 끊어버리고 세상 혼자 살다가 죽는 게 낫겠더라고요.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학을 떼나 싶죠? 지금부터 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시댁은 매우 가난했어요. 단독주택 단칸방에서 살았거든요. 남편도 저와 결혼하기 전에 돈이 없어서 계속 원룸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래도 저는 남편을 사랑했기에 그 가난조차 떠안고 가려고 했는데요. 가난은 죄가 아니고 본인이 선택한 것도 아닌데 그때 저는 남편과 평생을 함께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문제는 결혼 준비하면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좋은 마음에서 한 얘기인데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너 결혼해서도 우리 엄마가 얘기하는 말마다 이럴 거냐고. 이의제기 할 만하니까 했던 거야. 너무 비효율적이잖아. 회사에서 2시간 넘는 거리에 신혼집을 구하라는 게 말이 되니? 그것도 시댁에 가까워야 된다는 이유만으로 말이야. 내 말이 이해가 안 돼? 반대로 생각해봐. 우리 엄마가 오빠한테 친정 5분 거리에서 살라고 하면 어떨 것 같아? 오빠 출근하는 데만 1시간 넘게 걸리는데 그거 받아들일 수 있어? 아, 넌 꼭 그렇게 곤란한 질문을 자주 하더라. 나는 질문만 했지 당신은 지금 실천하려고 하잖아. 이렇게 말씨름을 하게 된 이유는 첫인사하러 시부모님을 찾아가서 생긴 일 때문이었는데요. 시어머니가 제안하는 말을 제가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남편이 이 난리인 거였습니다. 아니, 시어머니가 신혼집을 무조건 시댁과 가까운 아파트를 구하라고 하는데 흔쾌히 기뻐할 며느리가 몇이나 되겠어요? 제가 무작정 싫다고 했던 것도 아니에요. 결혼 준비하면서 누구의 돈이 더 많이 들고 누가 경제적으로 갑이 되는지 그래서 저는 합리적인 방안을 말씀드렸을 뿐이었거든요. 죄송해요, 어머님. 저희 직장이 잠깐 일하다 그만둘 곳이 아니잖아요. 근데 집이랑 직장이 멀면 다니기 많이 힘들 것 같아서요. 이미 집에 대해선 남편이랑 합의 봤어요. 뭐? 아니 그런 걸 왜 마음대로 결정하니? 그럼 지금 네 말은 나더러 내 아들이랑 멀찍이 떨어져 살라고? 저희가 주기적으로 들를게요. 싫다. 나 분리불안증 있어서 식구랑 떨어져 살면 밤에 잠도 못 자고 일상생활 지장 와. 안 돼. 이게 무슨 개소리인가 싶었는데 남편은 아무런 말도 안 하더라고요. 남편과 연애하는 동안 한 번을 싸운 적이 없었는데 이날 어이없게 처음 싸웠네요. 그래도 다행히 남편이 시어머니를 잘 설득해서 겨우 시댁과 친정 중간쯤으로 신혼집을 구할 수 있었죠. 그마저도 남편이 시어머니 몰래 먼저 집을 계약하자고 해서 암암리에 진행된 매매였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시어머니 귀에 안 들어가겠어요.
결혼식 올리기 전에 집을 매매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시모가 제게 단단히 화가 나선 절 아는 채도 안 하더라고요. 그게 집 때문이라는 건 저도 예상하고 있어서 알고는 있었는데요. 근데 의외로 제게 토라진 태도만 보였지 화를 내거나 당장 물으라고 따지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니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벼르고 있었던 것이 뭡니까? 결혼하기 무섭게 시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매일같이 찾아오더라고요. 어머님, 또 오셨네요. 거리도 먼데 너무 몸고생 시키는 거 아니세요? 왜? 내가 오는 게 싫니 넌? 그러게, 왜 집을 멀리 잡아서 날 귀찮게 하니? 우리 동네에 거기 아파트로 들어갔으면 내가 이리 고생할 일도 없었겠지. 아, 근데 어떻게 오시는 거예요? 올 때마다 버스 타고 오세요? 아니면 택시? 아유, 알아서 뭐하게. 뭐 그렇다고 하면 더 멀리 이사 가려고? 아, 아니요. 오늘도 자고 가시는 거죠? 당연한 소릴. 근데 이부자리가 좀 불편하더라. 난 허리가 안 좋아서 바닥이랑 침대 둘 다 힘드니까 이불 가게 가서 두툼한 이불 좀 사다 놔라. 진짜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시댁이랑 저희 집이 차 타고 30분은 넘게 걸리는 거리인데 운전도 못하는 시어머니가 어떻게 매일 오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날은 남편에게 말했더니 남편이 기가 막힌 소리를 하더라고요. 아, 당신한테 말해주려고 했는데 까먹었다. 나 퇴근하면 매일 집에 들렀다가 엄마 태우고 오는 거야. 엄마가 어떻게 혼자서 그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겠어. 뭐? 대체 왜? 엄마가 나랑 30년을 넘게 같이 살다가 갑자기 떨어져 사니까 힘들다고 하는데 어떻게 무시해. 근데 난 당신이 엄마 데려오는 거 눈치채고 있는 줄 알았는데 엄마 집에 오면 내가 한 20분 정도 뒤에 들어오지 않았어? 오늘도 그렇고. 난 당연히 어머님이 당신 퇴근 시간 맞춰서 찾아오는 건 줄 알았지. 아니, 어머님을 매일같이 데려오면 어쩌자는 거야? 오면 무조건 자고 가시는데 왜 상의도 없이 당신 마음대로 해? 이 정도는 당신이 눈 감아 줘야지. 나도 당신 뜻대로 신혼집 구할 때 당신 의견에 따라줬잖아. 이번엔 당신도 양보해야지. 어떻게 매번 받으려고만 해? 지금 집 문제랑 이거랑 같아? 여긴 엄연히 우리 집인데 같이 사는 나한테 최소한의 상의는 해야지. 이건 배려가 없는 거잖아. 당신 이러는 거 남들이 들으면 내로남불이라고 해.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란 말 알지? 남편은 되레 제게 서운해했어요. 하지만 시모가 다시 등장하는 바람에 대화가 끊기고 말았죠. 제가 시어머니 앞에선 큰 소리까지 못 내는 걸 안 남편이 나중에는 그렇게 싫으면 시어머니한테 오지 말라고 직접 얘기하라는 겁니다. 어이가 없었죠. 시어머니 말이면 이렇게까지 껌뻑 죽는 남편인 줄도 몰랐고요. 남편이 시어머니가 하는 헛소리에 매일 기사를 자처하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늦을 때는 퇴근 후에 집에 가면 시어머니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기까지 합니다. 원래 직장인들 다 퇴근하고 귀가하면 피곤하잖아요. 근데 고생했다는 소리는 못할 망정 늦게 퇴근한다고 잔소리하면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요? 너 종종 이 시간에 퇴근하는 것 같다. 아니 어째 갈수록 퇴근이 더 늦어져. 혹시 나 때문에 일부러 늦게 오는 거니? 그럴 리가 있겠어요. 진짜 일이 바빠서 늦게 오는 건데요. 보아하니 너 우리 아들 저녁 챙겨준 적도 없겠다. 내가 너 이럴 줄 알았지.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신랑을 나몰라라 하는 거니? 너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살 거야? 나 우리 아들 고생하라고 결혼시킨 거 아니다. 적어도 결혼했으면 결혼하기 전보다 잘 살게 만들어줘야 할 거 아니야. 어머님, 밖에서 돈은 남편 혼자 벌어요? 저도 집에서 밥 못 먹고 살아요. 남자는 밖에서 일하면 집에서 얻어먹어도 되고 여자는 밖에서 일해도 집에 오면 또 일해야 하나요? 어머님은 그렇게 살고 계세요? 어머님은 일을 안 하니까 일하는 저한테 쉽게 말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어머님도 못하시는 걸 저한테 바라면 안 되시죠. 뭐야? 이거 봐라. 너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거니? 어쩐지 결혼 인사 왔을 때부터 보통이 아니라 생각했는데 아유, 내가 우리 아들 장가 잘못 보낸 거 아닌가 몰라. 냉장고 텅텅 비워놓는 게 뭐 자랑이라고 그렇게 콧대 높게 구는 거니?
자고로 여자는 집에서 내조만 잘해도 반은 먹고 들어가. 그리고 너 지금 내가 일어난다고 무시하는 거야? 부자 하니까 위아래가 없네. 어딜 며느리 따위가. 저도 어머님이랑 잘 지내고 싶거든요. 근데 제가 일 그만두고 남편 돈으로만 먹고 살면 어머님 또 뭐라 하실 거예요? 저더러 어머님 아들 등골 빼먹는다고 뭐라 하실 거잖아요. 이래도 잔소리 저래도 잔소리 할 거 아니까 저도 가식 안 부리고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뭘 그렇게 잔소리했다고 그러니? 네가 나에 대해 워낙 안 좋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그런 착각을 하는 거겠지. 네, 그런 걸로 하죠. 그러니까 어머님도 저 미쳤다고 생각하고 웬만하면 피하세요. 어머님까지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으면. 시모는 제가 없는 사이 온 집 구석구석을 뒤지면서 제가 퇴근하고 오면 주방, 화장실, 발코니까지 점검하곤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까지 들먹이며 잔소리를 하셨어요. 근데 잔소리한 적이 없다니. 그 양심 없는 태도에 순간 며느리 노릇도 하기 싫더라고요. 그날만큼은 시모와 상종하고 싶지 않아서 시모를 두고 방에 먼저 들어가 버렸죠. 그러니까 방문 앞까지 쫓아와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너 내가 건방지게 군 거 가만 안 둘 거야. 이게 돈 좀 벌고 다닌다고 시애미를 무시하고 말이야. 네가 지금 진짜 잔소리가 뭔지 모르나 본데 너 지금 사과 안 하면 지금 잔소리의 10배, 아니 100배로 보여주마. 얼른 나한테 사과 안 해? 밖에서 시어머니가 저러고 있으니 남편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제 편을 들어주지도 않고 오히려 정색을 하더군요. 기어코 엄마한테 집에 오는 게 불편하다 한 거야? 당신은 어쩜 그렇게 정이 없냐? 그럼 어머님은 얼마나 나한테 정이 있어서 매번 퇴근하고 온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는 건데. 그게 무슨 괴롭히는 거야. 네가 딸 같아서 엄마가 챙겨주려는 거지. 솔직히 너 살림 잘 못하잖아. 그럼 살림 고수한테 좀 배운다 생각하고 잘 지내면 안 돼? 가르쳐주려고 잔소리하는 거랑 시비 걸려고 잔소리하는 건 다른 거야. 어머님이 당신한테 하는 게 가르쳐주는 거지. 나한텐 그냥 시비 거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아이고 그래 너 잘났다 잘났어. 아주 지 말이 다 맞지. 남편 말은 개무시만 하고 말이야. 남편은 결국 저를 밀치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은 저 혼자 침대를 썼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서 잤고요. 그 바람에 다음날 아침에도 시모는 왕왕 잔소리를 퍼붓더라고요. 너는 네 남편 거실 밖에서 재우고 잠이 잘도 오디?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구나. 부부가 싸움하더라도 잠은 한 침대에서 자야 하는 거야. 그 잔소리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출근했죠. 근데 제가 그렇게 삐뚤어지게 행동했다고 이를 악물고 저에게 복수를 할 줄은 몰랐습니다. 야근하고 집에 왔는데 아주 경악했지 뭡니까? 주방 테이블에 술병이 굴러다니고 있길래 남편이 회사 사람들이라도 데려온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안방을 가봤더니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남편과 어떤 여성이 누워있는데 두근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이불을 확 들쳤더니 아니 시모인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꼭 붙어서 커플처럼 있을 수 있나요? 아직 시모가 남편을 어린 아기 보듯 대한다는 게 느껴졌죠. 솔직히 그 모습 보는데 너무 징그러워서 그냥 방을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참을 수 없는 감정으로 다음날 남편에게 말했는데요. 당신 이제 어머님 모시고 오지 마. 한 번만 더 허락 없이 어머님 모시고 오면 난 친정 가서 지낼 거야. 또 왜 이래? 내가 엄마한테 말해서 되도록 당신이랑 안 부딪히게 만들어줬잖아. 제발 당신 편한 대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양보란 걸 좀 해. 양보 안 하는 건 당신이야. 집 때문에 이러는 거니? 집은 나만 좋다고 직장 가까운 데로 구했어? 당신 이 거리도 직장이랑 멀다고 아침마다 툴툴대잖아. 시댁이랑 같은 아파트로 집 구했으면 잘도 출근했겠다. 당신이야말로 당신 엄마 하나 못 이겨서 그 나이 먹고 휘둘리는 거 아니야.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내가 왜 엄마한테 휘둘려? 내가 앤 줄 알아? 아니었어? 엄마랑 꼭 붙어 자는 꼴 보니까 아직 사춘기도 안 뗀 청소년 아들 같던데? 전날 밤 둘이 꼭 붙어서 자길래 사진을 찍어뒀는데 그걸 보여줬더니 남편이 글쎄 과하게 화를 내면서 제 핸드폰을 바닥에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너야말로 뭐 하는 짓이야? 왜 남의 사진을 멋대로 찍고 그래? 나도 당신 잘 때 몰래 사진 찍어볼까? 사진 찍힌 게 화가 나는 거니? 아니면 쪽팔려서 화가 나는 거니? 남편은 얼굴이 시뻘개진 채로 출근했습니다. 그렇게 수치심을 느꼈으니 저는 남편이 일말의 확률로 더는 시모를 데려오지 않겠지 싶었어요. 그런데 웬걸? 남편은 오기를 갖고 또다시 시모를 집에 데리고 왔더라고요. 거기에다 보너스로 시부까지 모셔오고 말이죠. 근데 손에 짐가방이 몇 개 보이더라고요. 이미 불길한 촉이 왔으나 아무것도 모르는 척 남편을 보고 물었습니다. 다들 어쩐 일이세요? 우리 집 인테리어 공사한다고 잠시 여기서 지내기로 했다. 아들한테 들었지? 네? 못 들었는데요? 당신 어머님 말씀이 사실이야? 엄마가 주방 동선이 불편하다고 해서 리모델링 하게 됐어. 한 5개월 정도 걸린다더라. 그동안 우리 엄마 아빠 갈 데가 없잖아. 그래서 내가 우리 집 와서 지내라고 했지. 뭐? 그걸 왜 당신 마음대로 정해? 당신한테 물어보면 안 된다고 할 게 뻔하니까.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상황이라서 그냥 무작정 진행시켰는데 왜? 너 설마 우리 부모님 쫓아내려고? 잠깐도 아니고 5개월이면 솔직히 짧은 기간 아니잖아. 내가 거절하고 말고를 떠나서 같이 얘기는 했었어야지. 무슨 잡음이 이렇게 많아? 너 그래서 지금 불만이라는 거냐? 이젠 무슨 말로 사람 속 뒤집어서 쫓아내려고? 그런 게 아니라요. 제가 더 편한 곳 알아봐 드리려고 그랬던 거죠. 또 돈 번다고 자랑질이니? 세상에 네가 뱉는 말이 돈 안 버는 여자들 싸잡아 욕하는 소린 거 몰라? 뭐 얼마나 대단한 일 한다고 그깟 일로 사람을 깔보는 거야? 제가 언제 깔봤다고 그러세요? 그냥 설명하는 건데 어머님이야말로 저를 미워해서 제가 하는 모든 말이 안 입고 온 거 아니에요? 뭐야? 이게 한마디를 안 지려고 하네. 여보, 당신이 말 좀 해봐요. 내가 말했죠? 며느리 버릇 고쳐야 된다고. 참 정신 사납네. 사람 TV 보는데 옆에서 시끄럽게 하지 말고 방에 들어가서 떠들어. 집에 고작 2사람 늘었을 뿐인데 이미 개판이 된 느낌이었어요. 이 일을 그냥 넘길 수 없어서 저는 남편을 데리고 방으로 갔습니다. 나 이렇게 못 살아. 차라리 내가 보증금 대줄게. 단기 계약으로 원룸 하나 구하자. 그게 무슨 돈 낭비야. 당신은 부유하게 살아서 그런 게 아무렇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은 어렵게 살았어서 원룸 같은 데 가면 편하게 못 있는다고. 어차피 관리비 내가 다 낼 거야. 당신더러 등골 빠지면서까지 뒷바라지 하란 말 안 할 테니까 그렇게 해. 진짜 서운하다. 우리 부모님이 병균이야? 왜 못 쫓아내서 안다는데? 내가 더 서운하거든? 내 입장은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지금 당신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 한참 남편과 목소리 죽여서 다투고 있었는데 그때 시어머니가 문 열고 들어왔습니다. 문 앞에서 저희 대화를 살짝 엿듣고 들어온 것 같았어요. 내가 우리 아들 집에 잠깐 있겠다는데 네가 불만일 게 뭐가 있니? 그렇게 우리랑 같이 지내기 싫으면 네가 나가면 될 거 아니야. 너 돈 많잖냐? 돈 자랑만 하지 말고 이럴 때 좀 펑펑 써. 그걸 떠나서 들어보세요, 어머님. 공동 명의로 한 집이니 저도 지분이 있죠. 대출도 제가 받았는데 어떻게 신랑 집이라고만 할 수 있나요? 어머님은 명절날 고생해서 만든 차례상을 며느리가 혼자 만들었다고 우기면 기분 어떨 것 같으세요? 그건 염치가 없는 거지. 네, 바로 지금 제가 남편한테 딱 그런 기분이에요. 자기 소유 집도 아니면서 다들 왜 저한테 의논 한마디 없이 이러시는지 모르겠네요. 시어머니와 언성이 높아지자 시아버지가 방문을 벌컥 열고 조용히 좀 하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바람에 시모가 호통치려다 말았어요. 토라져서 획 돌아서 버리더군요. 이미 부모님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이번만은 그냥 넘어가. 다음부턴 당신이랑 의논할게. 선심 쓰듯 말하는 남편에게 머리 끝까지 열받아서 저는 끝내 차키 들고 집 밖으로 나와버렸어요. 눈 뜨고 돌아다니는 그 사람들을 마주하고 싶지 않아서 새벽에 늦게 집에 들어갔죠. 근데 시부는 거실에서 자고 있는데 남편은 또 시모랑 같이 한 침대에서 자고 있더라고요. 결국 저는 작은 방에 들어가서 문까지 잠그고 잤습니다. 그들이 버티고 안 나가니까 어쩔 수 없이 버티는 법밖에 없었어요.
일부러 퇴근을 더 늦게 하는 방법으로 꾹 참았죠. 그랬더니 시모가 제가 퇴근할 때까지 저녁도 안 먹고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먼저 저녁 드시지 왜 기다리세요? 손모가지가 아파서 그릇 하나도 못 들겠는데 밥상을 어떻게 차리니? 앞으로는 퇴근 좀 일찍 해라. 그래도 우리가 자식 집에 왔는데 굶고 살 순 없잖아. 싸우면 제가 더 진이 빠지고 손해이기 때문에 그냥 시어머니 말대로 해주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했습니다. 5개월만 참고 버티면 된다 싶었죠. 근데 시모가 바쁘게 저녁상 차리는 제 옆으로 와 궁시렁궁시렁 시비를 걸어오더라고요. 아휴, 이게 뭐야? 너도 이제 이런 기본 반찬은 할 줄 알아야 하지 않니? 영 솜씨가 안 느네. 그리고 저런 인스턴트 좀 그만 사놔라. 돈만 비싸지 몸에도 안 좋고. 얘는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돈 아낄 줄을 몰라? 제가 알아서 할게요. 도와주실 거 아니면 그냥 앉아 계시면 안 될까요? 정신사나운데. 정신사나워? 넌 말 그런 식으로밖에 못하니? 어떻게 도와주려는 사람 마음을 몰라? 어머님 입맛에 맞는 걸로 마련할 테니까 오늘만 좀 넘어가 주세요. 제가 직장에서도 정신없어서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요. 뭐 그렇다 쳐. 그나저나 안 되겠다. 내가 있는 동안 돈 관리는 내가 할 테니까 통장 넘겨라. 생활비를 이렇게 흥청망청 쓰다간 나중에 우리 아들 굶어 죽겠어. 이건 또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소리인가 싶더군요. 네? 어머님이 제 통장을 왜 관리하세요? 네가 이 모양이니까 그렇지. 답답해서 그런다, 답답해서. 오늘부터 넌 집에 있을 때 나랑 1초도 못 떨어질 줄 알아. 잘하는지 아닌지 내가 감시할 테니까. 네가 잘할 때가 되면 그땐 안심하고 다시 통장 돌려줄게. 진짜 개소리라 생각해서 그냥 대꾸를 말았습니다. 근데 시모는 제가 대답하든 말든 식사 다 차릴 때까지 계속 떠들더라고요. 나중에는 제 옆구리까지 쿡쿡 찌르면서 생활비 통장 어디 있냐고 자꾸 재촉을 하니 열이 안 받을 수 없었죠. 결국 화가 난 저는 들고 있던 국자를 내동댕이 쳐버렸어요. 시모가 깜짝 놀라서 그제야 그 시끄럽던 주둥이를 잠깐 그치더군요. 제가 하는 게 그렇게 못마땅하고 보기 싫으시면 나가세요. 어머님 속 편하게 저 안 보이는 곳에 가서 지내시라고요. 저는 못 믿어온 사람한테 통장 맡길 생각도 없고 맛도 없다는 사람한테 음식 대접할 마음도 없네요. 어머머, 너 예의 없게 이게 무슨 짓이야? 시모가 어버버 하는 사이 저는 방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러자 뒤늦게 쫓아와선 방문 앞에서 문 열라고 생난리를 치더군요. 무시하면 그만이었어요. 나중에 남편까지 밖에서 문 열라고 협박을 해왔으나 모든 게 다 필요해서 그냥 무시했죠. 그들이 하는 소리를 그저 개소리로만 들으면서 저는 머리 위로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얼른 시댁 인테리어가 끝나길 바라면서 울다 잠이 들었죠. 그러다 중간에 깼는데요. 밖이 너무 소란스럽더라고요. 방문을 슬쩍 열어보니 거실에 엉망진창으로 술판이 벌어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 살살 좀 해. 저러다가 이혼하자고 하면 어쩌려고. 나 아직 와이프 옆에 있어야 돼. 너는 저렇게 기센 애들은 초장에 확 차봐야 나중에 부리기 쉽다니까. 인테리어 핑계 아니었어 봐. 제 성격에 우리더러 여기 있는 걸 가만두고 받겠니? 하긴 그건 맞아. 와이프가 워낙 기가 세긴 해. 근데 5개월 뒤엔 어쩌려고? 너는 엄마가 하는 것만 보고 있어. 지금부터는 엄마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우리가 언제 이런 좋은 아파트에서 살아보겠어. 처음부터 우리 동네로 오라고 오바하길 잘했지? 우리 아들 좋은 데 살게 하려고 엄마가 이렇게 머리 쓰고 있잖니. 나중에 콩고물 떨어지면 절대 엄마 은혜 잊지 마라. 당연하지. 시아버지는 이미 소파에서 기절한 채 자고 있었는데 남편이랑 시모 둘이서 저런 충격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걸 엿듣고 말았죠. 인테리어 공사는 완전 핑계였고 그냥 우리 집에 아예 놀러 왔는 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시모와 남편이 저를 손에 쥐고 자기들 입맛대로 주무르기 위해 판을 짜고 있단 걸 알게 되었으니 더 이상 참아줄 필요가 없잖아요. 저는 그들이 대화를 마치고 잠들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곤 바로 시댁에 가서 도어락을 뜯고 들어갔습니다. 공사는 개뿔, 아주 멀쩡한 집이더군요.
그걸 당장 사진으로 다 남기고서 다시 신혼집에 돌아갔어요. 술에 뻗어 있는 남편을 발로 냅다 차서 깨웠죠. 일어날 때까지 남편을 발로 차고 있으니까 시무가 먼저 일어나서 노발대발 화를 내더라고요. 이게 어디서 치아비 궁둥이를 틀고 차? 경우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 너 집에서 가정교육 못 받았니? 도무지 예의라고 눈꽃만큼도 찾을 수가 없어. 사기친 사람들이 예의 따지니까 웃기네요. 제가 뭘 좀 듣고 확인해 봤는데요. 얼마나 예의 있게 설명해 주실지 궁금해서요.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듣게 좀 말해 줄래요?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 얼굴에 뽑아온 사진을 확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남편도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상황 파악을 하더군요. 너 우리 집에 갔다 온 거냐? 네. 공사한다더니 아직 시작 안 한 거예요? 대체 어딜 공사 중인 거예요? 아, 뭐 주방 구석에 있는 개미집 공사한다고 여기 있는 거예요? 당신이 부모님 집엔 왜 간 거야? 잠깐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내가 다 설명할게. 일단 오늘은 늦었으니까 자고 일어나서 얘기하자, 어? 왜? 그럴듯한 변명거리 만들 시간이 필요해? 당장은 해명을 못 하겠나 봐. 그렇겠지. 공사는 다 구라고 사실은 그냥 이 집에 눌러붙고 싶어서 쇼한 거니까. 얘가 뭐라는 거야? 너 우리 집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고 들어갔니? 도어락 뜯고 들어갔죠. 아, 다시 달진 못해서 문은 그대로 열려 있을 거예요. 근데 집안에 딱히 든 건 없으니까 도둑은 안 들걸요? 그런 집에 뭘 털어갈 게 있다고. 요즘은 도둑들도 똑똑해서 없어 보이는 집에는 들어가질 않아요. 뭐야? 아니, 아무리 그래도 집 문을 활짝 열어놓고 오면 어쩌자는 거야? 내가 오밤중에 너 때문에 무슨 짓이니? 여보 일어나. 우리 집 털리게 생겼는데 지금 잠이 와? 아유, 아들, 엄마 금방 다녀올게. 알았지? 시모는 헐레벌떡 옷을 대충 입기 시작하더니 시부를 깨우고는 무작정 시댁으로 달려갔어요. 남아있던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면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는데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군요. 저는 진작 준비해둔 이혼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하자. 나 당신 같은 사기꾼이랑 못 살겠어. 당신만 사기꾼도 아니고 시댁까지 저런 사람이면 내가 더 이상 가족으로 안고 갈 이유가 없을 것 같네. 내가 기가 세다고 그랬어? 그래. 그런 줄 알면 더 큰 코 다치기 전에 잔말 말고 도장 찍어. 아니 잠깐만. 여보 그게 우리 아버지 엄마 이런 집에서 살아보는 게 소원이라고 하셔서 그래서 잠깐만 같이 지내게 하려고 했던 거야. 내가 집 구해드릴 때까지만 그러려고 했어. 당신이 싫다고 하면 그만 나가라고 할게. 그러니까 이혼 소리는 하지 마. 앞으로 나한테서 빼먹고 싶은 재산이 한두 개가 아닌 것 같던데 나더러 도둑놈인 줄 알면서 끼고 살라고? 내 살림 거덜날 일 있냐? 말하기 입 아프다. 됐고 그냥 꺼져. 여기 내 집이니까. 무슨 소리야? 당신 집이라니. 나랑 당신 집이지. 아무리 기분 나쁘다고 해도 말은 바로 해. 아유, 순수한 건지 바보인 건지. 이 집에 네 이름은 없어. 남자가 이렇게 칠칠해서 어디다 써먹겠냐? 계약할 때 내 단독 명의로 했어. 당신이 바쁘다고 계약하러 안 왔잖아. 당신이 나를 철석같이 믿어주길래 그건 고맙더라. 근데 내가 진짜 공동 명의 했으면 어쩔 뻔했어? 상상만 해도 아찔하다. 뭐라고? 그럼 그때 내 이름 기재를 안 했다고? 근데 왜 여태 공동 명의인 척한 거야? 당신이야말로 사기꾼 아니야? 여기 내 돈만 들어간 거 모르니? 모를 수가 없을 텐데. 대출 때문에 당신 엄청 후지게 행동했었잖아. 사실 저희 신혼집은 남편이 대출 받는 게 싫다고 해서 온전히 제 명의로 다 대출을 받았었어요. 제가 직장 생활하며 모은 돈과 친정에서 보태준 돈 2억은 빼고 나머지 3억만이 대출이었죠. 근데도 남편은 당시 뻔뻔하게 공동명의를 바라더라고요. 뭐 그땐 남편이 같이 대출금을 갚겠다고 해줘서 공동명의 하더라도 상관없었는데요. 하지만 묘하게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나 설마 호구 잡힌 건가? 내 돈밖에 안 들어갔는데 남편이 대출금은 제대로 갚아줄까? 이런 생각으로 꽉 차더라고요. 결국 남편을 믿지 못해 당일날 단독 명의로 질러버리고 말았습니다.
역시나 남편이 결혼 후에 대출금은 나몰라라 하는 걸 보며 단독 명의로 계약한 건 천만다행이라 생각했죠. 저 혼자 대출금을 갚고 있었거든요. 남편한테 달라고 누누이 말했지만 돈 없다는 말만 주구장창 입에 올리며 신세 한탄만 할 뿐이라 그마저도 하다 말았네요. 결론은 신혼집에 남편 돈이 100원도 안 들어갔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마침 그때가 부동산 값이 폭등할 시기라 5억 주고 산 집이 13억으로 올랐었거든요. 그걸 남편도 알고 있어서 더 안절부절 못했던 거예요. 어쩜 모자가 저리도 뻔뻔한지. 말 안 해도 모자인 걸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겠더라니까요. 말도 안 돼. 이건 사기야. 당신 날 속인 거라고. 뭐래? 돈도 한 푼 안 낸 놈이 말이 많다? 애초에 네 돈도 전혀 없는 집이라 잃을 것도 없는데 뭐가 억울하니? 넌 그냥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나가는 거야. 여보, 이러지 마. 우리 엄마 아빠 내보내면 되는 거잖아. 그치? 내가 다시는 이 집에 얼씬도 못하게 말해놓을게. 그러니까 제발 나 버리지 마. 피해자인 척하네. 먼저 손 놓은 건 당신이지. 당신이 등 뒤에 칼을 숨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 손을 계속 잡고 있어? 당신이 손 놓으라고 사죄했잖아. 제발 더는 피곤하게 감정 낭비하지 말고 빠르게 이혼하자. 나 마음 바꿀 생각 절대 없거든? 안 돼. 나 진짜 가진 거 없단 말이야. 부모님도 내가 다 부양해야 해. 근데 나 지금 모은 돈이 하나도 없어. 나 이혼하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 줄줄이 죽는다고. 아, 시끄러워. 됐고. 쫓겨날래? 아님 네 발로 직접 나갈래? 이것 정도는 당신이 선택할 수 있게 해줄게. 여보, 진짜 1억이야? 내가 이 상황에서 당신한테 무슨 짓을 할 줄 알고 사람을 이렇게까지 나락으로 보내? 무슨 짓 해봐. 그럼 넌 이제 빼도 박도 못하고 인생 쪽날 테니까. 저는 남편에게 112로 전화 거는 화면을 보여줬어요. 그러니 남편이 우선은 진정하고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며 시댁으로 도망가 버리더군요. 다음 날 시모가 남편을 데리고 다시 나타났습니다. 도어락 교체비 내놓으라고 쳐들어온 거죠. 너 때문에 괜히 엉뚱한 돈 나가게 생겼잖아. 돈 내놔. 퉁치는 게 어때요? 어머님이 내 집에서 먹고 자고 싸고 있던 그 돈보단 적을 거거든요. 저는 그 돈 딱히 안 받을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나오시면 저도 그 돈 다 받을까 싶네요. 뭐야? 이게 시어머니한테 못하는 말이 없어? 어디서 따박따박 말대꾸야? 그리고 너 공동명의라고 하더니 뻔뻔하게 사기를 쳐? 우리라고 사기죄로 신고 못할 것 같냐? 사기는 당신네들이 먼저 했고 난 거기에 정당방위로 대응했을 뿐인데요. 합의이혼 해주려고 했는데 굳이 법정 다툼을 원하시면 고소해드릴게요. 참, 내 집에 함부로 들어왔으니 주거 침입도 추가할게요. 아, 여보, 잠깐만. 싸우려고 온 게 아니라 얘기하러 온 거야, 얘기. 아, 진정해봐. 우리 도어락 돈 안 받아도 돼. 일단 우리 얘기 좀 들어봐줘. 그럴 시간은 되잖아. 남편은 저를 급하게 붙들면서 시모에게 눈짓했습니다. 둘이 또 무슨 작당하고 왔는지 궁금해서 자리에 앉았네요. 그랬더니 대뜸 무릎을 꿇더라고요. 뭐 하는 거야? 겨우 이런 거 하려고 4시간 뺏는 거야? 나 이런 걸로 이혼 안 물은다고 분명 말했을 텐데. 이 방법 말고는 어떻게 사과해야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서 그래. 다 내가 어리석었던 탓이야. 내 무능력함을 당신 권력으로 해결하려고 했어. 대리 효도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내가 무식해서 그랬던 거야. 진짜 미안해. 지금 이 사과의 결론은 이혼까진 하지 말자. 이건가? 그만 내 집에서 나가줄래? 여보, 제발. 미안한 사람도 당신밖에 없는 것 같은데 나 이 결혼 유지하면서 또 사기당하겠다. 잘못한 사람은 2사람인데 싹싹 비는 사람은 1명밖에 없으니 어째야 하나?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편이 시모를 팔꿈치로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람에 아들이 사과하는 걸 시큰둥하게 보고 있던 시모는 썩은 미소를 지으며 억지로 사과를 건네더군요. 예, 네가 화냈을 수 있다고 생각해. 이제 집에 안 올 테니까 이혼 같은 허튼 생각했다면 꿈 깨라. 우린 도장 안 찍어줄 거고 그거 찍을 이유도 없어. 뭐 하나 제대로 해봤으면 억울하지도 않지. 엄마, 뭐 하는 짓이야? 내가 뭘?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맞잖아. 솔직히 우리가 집을 얻어보기랬냐? 용돈을 받아보기랬냐? 지금 빼앗기가만 생겨서 억울해 죽겠다고.
이러려고 온 거 아니잖아. 약속해놓고 갑자기 또 왜 이래? 듣자 하니 짜증나서 그러지. 너무하잖아. 이런 걸로 무슨 고소를 하겠다고 난린지 모르겠네. 너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다. 살인을 해도 덮어주는 게 가족인데 어쩜 합가하자고 했다고 이혼이 말이 되니? 나 참. 예상보다 더 뻔뻔한 시어머니 반응에 저는 먹다 남은 주스를 들고 시어머니 얼굴에 뿌리고 말았습니다. 그쪽 주둥이에서 나오는 말 도무지 못 들어주겠네요. 귀 썩기 전에 당신 입을 멈추던가 해야지. 뭐? 주둥이? 그쪽? 야, 너 벌써 남 취급하는 거니? 아직 이혼도 안 했는데? 이혼 벌써 해야 했었는데 지금 그쪽이 시간 끌고 있잖아요. 그쪽이 저랑 결혼했어요? 그쪽이 뭔데 도장을 찍니 마니 마음대로 정해요? 도장 안 찍어주면 제가 도장 찍어달라고 사정이라도 할 줄 알았나 보죠? 사기꾼들이라 소송하는 게 저한테 더 이득인 거 모르세요? 자꾸 사기꾼 하는데 사기꾼이란 증거가 대체 어디 있는데 우리가 아니라고 잡아떼면 그만 아니냐? 괜히 겁주려고 뭣도 없는데 협박하는 거지. 저는 100마디 설명보다 직접 들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변호사와 대화했던 녹음본을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들려주었어요. 시어머니의 부정이 무색하게 이미 제가 진술한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고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내용이었죠. 그러자 그제야 시어머니와 남편이 돈을 줘야 한다는 말에 쫄았는지 미안하다고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이때도 남편만 죽어라 빌고 사과했지만요. 여보, 엄마가 하는 소리 일절 듣지 말라니까? 나 진짜 억울해.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왜 내가 이혼을 당해야 돼? 미안해 여보. 제발 한 번만 봐줘. 나 좀 살려줘. 나 이혼하면 정말 못 산다니까? 엄마도 제발 좀 사과해. 참나, 저게 변호사 목소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안다니? 전현 성깔에 조작을 했어도 진작했을지도 모르지. 그 변호사를 내 앞에 데려오기까지 난 절대 무릎 못 꿇는다. 시어머니는 꼴에 자존심 시킨다고 끝까지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주스 맞은 것 때문에 저한테 더 고개 숙이기 싫은 듯 보였죠. 그렇다고 뭐 제가 그들의 사과를 받아줄 것도 아닌데 시어머니의 사죄 따위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었거든요. 저한테 돈 주는 게 아깝지 않은가 봐요. 그럼 줘야 감사하죠. 거한 용돈 받는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제발 재판 끝까지 그 마음 유지하길 바랄게요. 합의는 없는 걸로 할 테니 번복하지 마세요. 여보, 안 돼. 알겠어. 그럼 그냥 합의하자. 도장 찍어줄게. 합의서 이리 줘. 남편이 합의서를 뺏으려고 하길래 제가 먼저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결국 무너지고 말더군요. 그러다가 남편의 분노가 시모에게로 불똥이 튀어버렸어요. 결국 시모도 남편의 성화에 못 이겨 제게 미안하다고 개미 목소리만큼 내어 사과하는 겁니다. 허울뿐인 사과라서 그저 우스울 뿐이더군요. 당연히 저는 받아주지 않았고 끝내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하게 됐네요. 물론 시모 때문에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했죠. 그 뒤로 그렇게 한 집에 살기 좋아하던 시댁 식구들은 이혼 소송이 끝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뿔뿔이 흩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전 남편은 다시 원룸을 구해서 혼자 지낸다고 했고 그 가족들은 다시 낡아빠진 집에서 틀어박혀 조용히 산다고 하네요. 몇 개월간 전 남편이 문자로 하소연을 그렇게 했는데요. 전 시모가 남편에게 그런 말을 했대요. 아들아, 우린 죽기 전에 좋은 집 살게 글러먹은 거니? 어디 괜찮은 며느리 좀 데려와봐. 이번에는 내가 절대 티 안 나게 잘하마. 이런 말을 한다네요. 남편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지겨워 죽겠다고 저한테 그렇게 호소했었거든요. 저는 답장도 안 했는데 자기 혼자서 막 보내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 줄 아시나요? 여보, 이혼하니까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알 것 같아. 내가 진짜 어리석었어. 혹시라도 마음 풀리면 언제든지 연락 좀 줘. 나 계속 기다리고 있다는 거 절대 잊지 말고. 연락은 무슨. 전 남편은 제가 번호를 차단하지 않았다는 것에 이상한 희망을 품은 건지 마음 풀리면 연락 달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뱉더라고요. 저절로 혀가 끌끌 차지는 거 있죠?
그 이후 저는 시간 날 때마다 신혼집을 정리했습니다. 집값이 다시 떨어지기 직전 12억에 팔아서 이득을 많이 봤어요. 근데 두 모자가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그 집이 12억에 팔린 걸 알게 됐나 보더라고요. 그 바람에 전 시모가 거짓말 안 치고 하루에 100통 넘게 전화를 걸더라고요. 우리 아들도 지분이 있잖아. 기여도인가 뭔가 그런 게 있다던데. 너보다 나랑 내 아들이 그 집에 더 많이 있었어. 당장 판이라도 내놔. 그걸로 고소하고 싶었으면 이혼하기 전에 하시지 그랬어요. 뭐 지금 소송하더라도 흔쾌히 받아들이긴 할게요. 소송비가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괜히 돈 100만 원 날리지 마시고 얌전히 살던 집에 틀어박혀 사세요. 한 번만 더 연락하면 접근금지 신청할 거예요. 경찰로 겁 한 번 줬더니 그 뒤론 둘 다 연락이 안 오더군요. 위자료에 집값에 배상금까지 큰돈을 얻게 된 저야말로 새 집을 알아봤습니다. 지금은 혼자 살 신축 아파트에 얼마 전에 입주해서 보란 듯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사연을 쓰고 나니 마음 정리가 되긴 한데 여러분께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결혼은 왜 해야 하는 걸까요? 이혼하니까 오히려 저를 더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제게 알맞은 조언이 있다면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였어요. 감사합니다.